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8살 CEO의 우태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캠 앞에 혼자 섰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왕초보 개미를 위한 주식 강의입니다. 캠 앞에 혼자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주식을 한 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주식 정보들이나 지식들, 그리고 또 매매 방법이라든지 또 주식을 새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의 기초 같은 거를 구독자분들이랑 나누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군말 없이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태식의 왕초보 개미를 위한 주식 기초 강의, 오늘은 첫 번째 편으로 주식이란 무엇인지부터 해서 코스피 코스닥부터 해가지고 주식에 이제 꼭 필요한, 꼭 알고 가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단어들까지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주식이란 무엇이냐, 살면서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주식은 주식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그럼 이제 주식회사가 어떻게 되냐, 주식회사가 왜 되냐, 회사가 왜 주식을 발행을 하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주식회사가 자본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그 굉장히 기본적인 루트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은 자본 조달이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설명드릴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자본 조달이 되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코스피는 국내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사전적 의미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코스피는 우리나라 이제 흔히 말하는 우량주나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쉽게 말하면 등록이 돼 있는 거고 상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종합 지수를 나타내는 종목이 코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코스닥은 무엇이냐? 증권거래소와 같은 특정한 거래 장소가 없고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 시장을 말한다 라고, 이것도 사전적 의미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고, 쉽게 말해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작은 종목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급등이랑 급락 횟수가 굉장히 잦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이 많다는 소리죠. 이제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은 종합지수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의 평균 종합지수를 나타내는 지수가 이제 코스닥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9월 2일자 코스피 지수고요. 이게 한눈에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코로나 딱 터졌을 때 3월달쯤에 거의 1500선, 1600선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2300선을 회복하신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입니다. 저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거의 400선? 500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0선을 회복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한눈에 보시다시피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거래대금이랑 거래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한마디로 코스피가 더 큰 종목들이 모여있고 코스닥이 좀 작은 종목들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의 종류입니다. 주식하면 주식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통주, 흔히 말해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한다,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주식, 내가 어제 삼성전자를 샀어, 이런 게 보통주고, 일단 보통주의 특징은 의결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주총회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일반적인 주식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는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에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이제 아주 강한 장세가 왔을 때 삼성중공업 우선주, 삼성중공우가 12연상인가 11연상을 찍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우선주의 대표적인 예시가 삼성중공업 우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주주총회 가서 내가 주주로서 의결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적용이 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회사에 제가 주주인데 우선주 주주면은 그 회사의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주, 우선주가 있는데 더 세분화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제가 심화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거래 시스템이 있어요. 거래 시스템이 무엇이냐?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하면은 어딘가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기준에 있어서 거래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HTS라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인데 PC를 통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용 PC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다음으로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핸드폰을 통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둘 다 써보면서 느꼈던 점은, MTS는 언제 어디서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HTS보다는 그 이제 정보력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고, 주로 단타 매매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MTS로 핸드폰으로 초단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점. 네. 반면에 HTS는 거의 이제 모든 증권사가 주는 모든 정보가 한 화면에 담겨 있고, 굉장히 고급 정보들과 고급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시간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HTS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만은 꼭 아시고 가셔야 되는 주식의 기초 용어들입니다.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되게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이것만은 꼭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주식 거래를 하실 때 이 용어들을 꼭 아셔야지, 그래도 이 용어들을 꼭 아셔야지 주식 거래를 하시는데 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시가총액. 시가총액이란 전체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요. 이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은 전체 주식수가 떠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가치가 주가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곱하기 전체 주식수를 하면은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무엇이냐? 거래된 주식의 가격 곱하기 거래량입니다. 그 날의 거래대금을 확인하거나 이제 그 날 총 거래대금을 확인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그 의미는 거래대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거래된 주식의 가격이 이제 오늘은 몇백억이 거래가 됐는데, 이 거래량을 곱하면은 오늘 총 왔다 갔다 한 거래대금이 나온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가가 있습니다. 시가는 이제 장이 9시에 시작을 하면은 9시에 시작하는 딱 시작 가격입니다. 주식 하루 거래 중 시작 가격이고요. 자, 다음으로 종가. 주식 하루 거래 중 마감 가격입니다. 종가는 이제 3시 30분에 마감이 되면은 종가가 딱 뜹니다. 얼마인지. 그 날의 하루 거래 중 마감 가격이 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가. 주식 매매를 위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제 호가창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주가가 5,600원인데 제가 5,550원에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의 호가가 딱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현재가입니다. 현재가는 매수나 매도의 가격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는 현재의 가격인데요. 현재가는 이제 주식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지금 계속 변동을 하는데, 지금 이 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현재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 주식의 가격이 아까는 5,550원이었는데 지금은 5,600원이고 이렇듯이 지금 현재의 가격을 말하는 게 현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가. 주식을 매매할 때 현재가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시장가에 던져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내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 주식을 급하게 팔아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시장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는 지금 주식의 현재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매매가. 매매된 주식의 양이고요. 다음으로 상한가, 하한가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존재합니다. 상한가랑 무엇이냐? 이제 상한가는 그 주식이 하루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한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한도가 정해놓은 게 상한가, 하한가고, 그 상한가는 장중 최고 가격이 30%, 그리고 하한가는 장중 최저가격이 30%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30% 초과해서는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주식이 아무리 떨어져도 3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동시호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부르는 가격입니다. 동시호가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거래를 할 때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건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이 호가를 불러서 체결이 된다. 이게 동시호가고, 이게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VI나 동시호가 시간이 있어요. 3시 20분부터. 그러면은 이제 그 VI 2분이나 동시호가 10분 동안 호가가 이제 계속 누군가는 이렇게 부르고 누군가는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이게 동시호가가 되게 많이 나온 가격이 그 2분 뒤에 아니면 10분 뒤에 그 가격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게 동시호가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보합. 보합은 캔들에서 다룰 용어이긴 한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용어라서 갖고 왔는데, 보합은 주식에서 십자가, 그러니까 얇은 십자가 아니면은 얇은 원래
주식창을 보면 이제 캔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얇은 선 하나 있으신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보합은 그 1분 봉 아니면 혹은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변동이 없는 상태를 보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분 동안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도 그 1분의 종가가 그 시가랑 똑같다. 그러면은 보합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의 거래, 정규 시간 외에 주식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규 시간이 9시부터 3시 반인데 이 시간 외에도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4시부터 6시 아니면 혹은 9시에 시작하기 전에도 시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거래는 그 정규장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이루어지는 점, 정규장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효과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규장 시간은 9시부터 3시 반입니다. 자, 평단.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저도 처음 할 때는 이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이 단어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평단이 무엇이냐, 이제 평균 단가의 줄임말로써 매수한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자기가 얼마에 매수했는지 그 평균적인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적인 단가가 이제 제가 한 번 매수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물을 타든다든가, 아니면 계속 모아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평단이라는 단어도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의 줄임말로써 매수한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점이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매수랑 매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면서 지금 막 헛웃음 치시는 분 있으실 텐데, 네, 맞아요. 제일 기본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일단 매수는 주식을 사는 거고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 믿고, 이 매수 매도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의 기초부터 주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의 기초 용어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은 바람입니다. 캔들의 이해랑 다음 시간은 주식 실전 용어들과 이제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캔들의 이해, 이제 캔들 설명까지 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오늘 영상 되게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